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드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나이 먹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은 오래 가긴 하고 기쁨은 순간으로 날립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몸은 굽지만 정신은 살아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손절의 동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이런 아주 패배감, 열패감의 가장 상징적인 밀어내기가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로 흐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최근에는 보통 윗세대가 만든 문화를 아랫세대가 흡습하면서 그렇게 문화적인 세습이 일어나는 건데 놀랍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문화가 상부로 올라오는 이런 역세습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참 흥미로운 문화인데 그 역세습되는 것들 중에는 이를테면 뭐 팬덤 문화 같은 경우 지금은 뭐 60대, 70대 이런 팬덤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화나 이 손절의 문화가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50대, 60대, 70대들 사이에서도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혼자가 편하다. 뭘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사냐. 다 끊어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이분들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들은 관계 적응에 실패한 분들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진짜 내가 애쓰고 노력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나에게 인생의 배신의 아픔을 주었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했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 관계의 아픔은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있지만 특히 친구들과의 손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말씀하실 때에는 진짜 배신 많이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가 정말 적응을 잘 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내가 했던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시도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모임들이 혹은 한 개인이 나를 밀어내는 경험 자체가 어쩌면 다가가는데 약간의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 실패하잖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이만큼 쟤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내가 이만큼 친해지지 못했어. 오히려 얘가 다른 애가 더 친해. 그러면 나는 얘랑 어떻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해서 관계를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상처도 받았지만 내가 관계를 철회한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내 스스로가 그 관계를 봉쇄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 관계 부적응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과정들이 인터넷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괜찮은, 혼자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때 뭐냐면 솔로가 유행이었어요. 골드미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회의 트렌드인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종의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이 되면서 전 혼자 사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일이고 충분히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확신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때랑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몸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도 예전 같지 않고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보통 이렇게 관계 소용없어 하는 분들 보시면 가족관계도 수월치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되게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있어. 지금 뭐 손절이 뭐가 문제야? 야 사랑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덜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망이 잘 돼 있어요. 의료의 망이 있고요. 복지의 망이 있고요. 교육의 망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보면 각종 여러 컨텐츠들이 꽉 차 있어서 마치 나의 24시간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로움, 이런 정적의 시간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음이 많다고 내가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음 속에서도 나는 일명 군중속 고독이란 말이 저는 지금은 훨씬 더 와서 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관계가 싫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관계의 실패가 두려운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잖아요. 고약해져요. 또 거부감도 굉장히 크고 두려움도 크고요. 그러면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요새 유튜브는 다 알고리즘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렇다 보면 훨씬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지금 의료의 망도 있고 교육의 망도 있고 또 뭐 복지의 망도 있고 다양한 망이 있지만 이런 각각의 망들이 촘촘하게 쌓이면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 삶이 만족스럽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중에 가장 사적인 망이자 구체적인 일상의 망은 뭐냐면 관계의 망이에요. 이 관계의 망은 결국 내가 1대1로 혹은 1대 다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이에요. 심장의 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심장의 협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 최고봉이고요. 나를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고집스럽지 않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어요. 나 혼자 살면 옷도 뭐 그냥 쓰레빠 끌고 나가서 그냥 대충 머리도 안 감아도 상관없어요. 뭐 한겨울에 여름 옷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게 겨울철이고 겨울엔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 사람이 있을 땐 운동화를 신어야지. 때로는 구두를 신어야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중년, 노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사회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간절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좋은 사람으로서 역할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을 뿐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스스로 관계에 자기를 자꾸 노출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 또 내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 살겠지만 나도 도움 주는 자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정신건강과 내 인생의 감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보통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상처가 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강박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감정적인 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 못하는 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호구라고 불러요. 나이 들면 호구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늙은 호구가 될 뿐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절이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건강한 거리라고 얘기할게요. 너와 내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를 수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를 거절하는 방식도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 수용 모두가 다 적절한 거리, 건강한 거리의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겁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피해볼까 봐. 저도 겁쟁이에요. 세상 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겁보고 쫄보고 다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볼까 봐 거절을 못하는데 나이를 좀 먹으면 알게 돼요. 큰 손해 없다는 거. 인생 살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제안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겁쟁이는 나중에 호구를 넘어서서요. 스스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용기를 내야 돼요. 그 겁쟁이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적절히 내야 인생에서 진짜 큰 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 욕구가 큰 사람들. 이 되게 거절을 잘 못하죠.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에게 평판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평판이 없어요. 평판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 없는데. 평판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봐주질 않는데. 평판이 어디 있어요? 친구가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10중 8분 다 거절 잘 못합니다. 또 호구됐네 하면서 또 그냥 그 부탁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위급하거나 안 되겠다 싶은 건 거의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나이 먹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때로는 피해자가 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으니까 우린 치료자가 되기도 했고요. 위로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거나 너무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거절한 적 있다. 그리고 우린 누군가에게 가해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우린 때로는 피해를 본 적도 있고 위로한 적도 있고 때로는 치료한 적도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채로운 감각으로 다채로운 경험으로 다채로운 이름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 다 움츠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움츠린 자들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많이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과거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난 상처받았어. 한데 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본인 스스로를 보세요. 어린 시절 내가 상처받은 적도 있지만 나는 상처받지 않은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는 걸, 극복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심리학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 뭐냐면 나의 어린 시절이 나에게 준 영향은 몇 프로나 되는가? 전 인생을 통틀어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70%는 자기가 선택하며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피해자로서의 나는 30%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해의 경험이 나머지 70%를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사람들이에요. 독립적인 사람들이고요. 지금까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원할 때 물 마셨고요. 내가 원할 때 밥 먹었고요. 내가 원하는 옷 색깔 골라서 입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전 인생이 다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냔 말이에요. 피해의 순간이 다 있죠. 아팠던 순간이 있고 진짜 뒤돌아보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은 오래 가긴 하고 기쁨은 순간으로 날립니다. 이 증발하는 것 같은 이 기쁨의 순간이나 별일 없었던 순간들을 다 모아보세요. 오히려 고통은 찰나였고 기쁨은 엄청나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드세요. 그런데 내가 관계에서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심지어 난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고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나는 내 인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저주받은 그 모든 순간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넌 저주받았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 험하고 힘든 지점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주받았다고 느껴요. 배우자에게.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저주받았다고 느껴요. 상담은 받지 않으면서 난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진창 속에 박았던 코를 꺼내지도 않으면서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몸은 굽지만 정신은 살아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무효화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용기들을 없다 말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결정했던 수많은 자기 스스로 했던 결정들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마치 학대받은 자의 정해진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요. 그 자유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대신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갔던 그 모든 순간에 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잊었던 것뿐이에요.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겐 어떤 순간이 있었지? 난 어떤 사람이었지? 물어보신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참 아름다워요. 너 이런 장점이 있어. 나 너 보면 기분이 좋았어. 나 너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꼈어. 야, 네가 가끔 웃긴 순간에 나 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스스로 혼답 판단하면서 거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마 그러면 그 거울이 대답할 겁니다. 그게 바로 너야 라고요. 2호선의 나이 들수록 관계편인데요. 앞으로 이어서 계속 사랑편도 나오고요. 미움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 가장 힘들어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관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나이 들수록 어떻게 괜찮은 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괜찮은 관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괜찮은 친구가 되고 어떻게 괜찮은 가족이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관계로 쭉 풀어낸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법을 알려드리고 어쩌면 내일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삶과 꿈꾸는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평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만나서 책 읽으셨으면 알려주시고요. 같이 살아가고 또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삶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